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진의 통합전공 공기업법학 핵심 이론 590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그 법학개론 강좌를 제가 개설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 기본서가 따로 있고 아무래도 문제집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책을 아예 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한 권에 집약되어 있는 페이지는 한 500페이지 조금 넘는 굉장히 축약시킨 책을 하나 냈죠. 그게 바로 요번에 나오는 공사공단 공기업법학 제 이름을 걸고 나온 이번에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전공 대비해서 이제 공기업법학 핵심 이론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 양력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연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 수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전직 이제 법무부 공무원이었고요. 그래서 법무부 5급 공무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메가로스쿨에 출인원증하고요. 기초법학 면접, 자기소개서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에 이제 겸임으로 있고, 전임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전임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일에서 현재 법원, 검찰, 경찰직 형법 대표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공인에서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 뭐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법학개론이다 보니까 이제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주로 맡았던 일은 형사 쪽은 아니고 민사 계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 이런 이제 그 규제에 관련된 법률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행정 규제에 관련된 것들. 그런 걸 담당을 했었고, 이제 메가로스쿨에서 여기 있는 법학 강의는요, 요것도 이제 법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법학 개론이고 이제 로스쿨 입시를 위한 이제 법학 개론이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제 민법하고 이제 법학개론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윌에서는 이제 형사법 전임 대표 교수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다 지금 현직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포트하고는 저하고 이제 7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너무나 좋아하는 관계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양력이고요. 뭐 학교는 가방끈이 길어서 석사만 2개고 박사 수료가 하나고 뭐 그렇습니다. 공기업법학의 출제 범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 분야의 법 강의를 하지만 공사공단 공기업법학이 저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출제를 어디서 하겠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들을 제가 쭉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문제가 별로 정교하지 못합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왜 냈을까? 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법학개론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사실 요 3개까지가 주된 출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의 기초, 뭐 법과 도덕의 관계가 뭐냐, 법의 연원이 어떻게 되느냐, 법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법은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법률 관계하고 아닌 것들의 차이점 뭐냐, 뭐 이런 등등등을 물어보는 법의 기초 이론을 출제하면 좀 욕은 덜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학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의 기초를 이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공단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 부분을 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헌법은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헌법 개정에 관련된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행정법 계통들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뭐 행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공사공단 공기업은 원래 공무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을 의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해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보통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출제하는 것 자체가 법의 기초, 헌법, 행정법 이쪽을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 형법은 출제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형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만한 공사공단 공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민법은 또 출제빈도 무지하게 높죠. 왜냐하면 민법은 민사계약을 주로 담당하니까요. 대신 얘도 이제 출제 빈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상법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회사법 파트만 조금 이제 출제가 될 뿐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소송법도 역시 출제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절차를 여러분이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학 전공,
그러니까 법전공자로 시험을 보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법률 담당, 무슨 변호사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식들을 물어보고요. 그냥 사회법은 약간 세모입니다. 이 사회법은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된 게 있는데 얘도 그렇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개론 중에서는 앞에 있는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학 개론이 내용이 이제 줄을 이뤄서 출제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 전공 지식을 묻는 제일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주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법학, 이렇게 행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라리 이렇게 내주면 좀 편한데, 그죠? 그 뭐 한국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노동법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진짜로 양 많습니다. 그 헌법, 민법, 헌법은요. 그 로스쿨 커리큘럼, 법학점 내용 커리큘럼으로 이제 거의 9학점 정도 들어야 되고요. 민법은 거의 20학점 가까이 들어야 되고 상법도 거의 10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행정법도 6학점 이상 소화해야 되고요. 노동법도 6학점 이상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점은 시간입니다. 한 학기에서 일주일에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법률 개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요 개념 정리를 좀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빈출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법학개론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출제범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법학개론이겠다 이렇게 내는 그런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랑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이론하고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것들 정리하고요. 이론이 100%가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590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해서 요게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보충이 된다면 나머지 20, 30%는 여기서 이제 또 보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하시고 이론 정리한 게 100%다 문제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론서가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에서 설명할 기본적인 내용들과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추가하셔야 될 건 여기서 또 정리를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설은 모든 선택지에다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형 해설. 그래서 강의를 길게 하진 않을 건데 강의가 그렇다고 뭐 계속 너무 쉽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개념 정리, 그리고 개념 이해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목차를 보시면 법의 기초,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40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상법, 사회법, 소송법은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법은 뭐 근로기준법 정도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점을 두는 건 얘네랑요, 얘입니다. 얘네가 양이 많아요. 나머지 것들은 좀 가볍게 좀 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다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 학습 분량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게 이제 말은 그런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제 그 공사공단 공기업에서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잘 안 물어봅니다. 되게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편적 지식을 모든 법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떤 케이스들, 어떤 사례들,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하고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사실 판례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학 개론 수준에서는 판례의 본격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령 같은 거 좀 아셔야 되겠고요. 법령을 적용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이 케이스들과 더불어서 판례보다는 말 그대로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고 거기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사실 법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사실 이제 법정 이제 계열을 지원하신 분들은 법학을 그래도 어딘가 접해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법률 개념은 알긴 아는데 말을 해봐라 그럼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건 공부를 하긴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를 시험에 현출시킬 만큼, 시험장에서 써먹을 만큼은 숙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는 항상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법학은 항상 3단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해를 할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3단계이기 때문에 암기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요거 중요하니까 자주 보세요. 요거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또 나왔네. 이 문제 또 있네. 그럼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출제위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냥 단일 법 과목의 깊은 지식을 묻는 걸 많이 이제 보통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법, 뭐 민법,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 분야. 제가 로스쿨 강의할 때나 또는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게 되면 깊고 골치 아픈 걸 자꾸 내는데 근데 법학개론 수업할 때는 깊은 지식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깊은 지식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건 신의측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법학 개론 범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헌법, 민법, 그 다음에 상법, 노동법. 그거 어떻게 다 시험을 봅니까? 객관식을. 그게 뭐 100개, 200개 나오면 모르겠는데, 뭐 20, 30개 나오면 그거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깊은 지식이 아니라 얕고 넓은 지식을 공부하셔야 돼요. 법학 개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아는 게 있으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와 정리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OT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서 저랑 같이 이거저거 정리를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같이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 풀다 보면 제가 가끔 그럴 거예요. 이 문제 이상하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맞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별로 아니에요. 한두 개 정도는 야 이거 내면 골탕 좀 먹겠지? 요런 거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겠다고 양을 확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20문제가 나왔다. 19개, 18개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20개 다 맞으면 진짜 좋은데 그럼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20개를 다 맞는다는 건 정말 그 찍신이 강림하셔서 뭐 딱 찍어서 하나 더 맞았다 뭐 이런 거지 원래 그 법학 과목을 만점을 받았다 여지껏 거의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전공 공기업법학 핵심 이론 590제에 대한 OT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차차 저랑 같이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또 같이 공부해보고 개념 정리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좀 공부하시고 적어도 시험 문제에서 한두 개 틀릴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100이 공부지다라고 하면 한 120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그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드신 여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저랑 같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